야당 자리가 없는 거 같아요. 역사적인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최초였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는 민생 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전 지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경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전 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권 교체가 되자 18일 만에 졸속으로 검수완박 악법을 처리한 결정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이 전 지사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자 내세운 플랜 B가 바로 인천 도망입니다. 이 전 지사는 위험한 정면 돌파 운운했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입니다. 인천 출신 송영길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 입성하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소위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의원 특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대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강원랜드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안기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목리 정치가 끝이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 임명을 끼워 팔기로 하겠다는 논란 발생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새 정부가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이유는 유능한 뿐만 아니라 협치를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된다면 여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희가 먼저 내민 손을 진영 논리로 무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게 부적격 낙인을 찍으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격이 의심스러운 공직자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걸핏하면 고성을 지르고 한 후보자 자녀를 한국 3M으로 이 암흑의 교수를 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향해 조국 사태의 분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당도 조국의 강을 건너 민성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야당이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민주당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민주당에게 부탁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주당도 국민 앞에서 협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여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는 고통스러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번영이 구가되는 내일을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윤석열 대통령님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을 약속드리면서 소통 행보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협력 파트너가 되겠다라거나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거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이 하루짜리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국민적 축복 속에 순조롭게 출범해야 할 새 정부가 민주당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로 인해 출범 첫날부터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과 차관 체제가 이끄는 반쪽 내각으로 시작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민주당이 합리적 근거 없이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부처가 수두룩하고, 특히 민주당의 전신정당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부총리, 총리까지 역임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며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사청문 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이 이를 무시한 채 야당을 패싱하고 임명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인사가 무려 3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느닷없이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린 채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임했음에도 민주당이 이유 없이 퇴장하거나 낮술에 취한 것 같은 고압적 샤우팅, 이모 국회의원의 출연, 국3M 장면과 국회의원 등장 등으로 부끄럽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콘으로 희화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부실하게 임해놓고서도 무작정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으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국민을 위한 봉사의 지팡이로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의회 권력 유지를 위한 흉기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해 7월 협치와 소통의 결과로 이루어내었던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배분 합의를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예 대놓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오만, 독선, 폭거의 칼을 휘두르다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만큼 이제는 대선 패배 결과를 받아들이고 오만, 독선, 폭거를 멈출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나홀로 민주당이 되어서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끝내 내로남불과 불통, 오만, 독선의 DNA를 버리지 않다가 또다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일이 없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6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맞춰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희망과 대안입니다. 반지성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과 대립의 고리를 이제 그만 끊어내고 여야와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통해 후보자들이 공명정대하게 경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반 합의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국민들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할까요? 네. 3월 9일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마른 하늘의 무지개도 보셨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무지개가 떴더군요. 이제 우리는 지방의회 권력을 교체해야 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역사적 책무입니다. 6.1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권력 교체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6월 1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2달 만에 다시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의 전과 사범이었던 대선 후보였는데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국회 보궐선거 후보가 됩니다. 스스로 방탄조끼를 입고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검수완박이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악법을 밀어붙였다. 이 속내를 감추고 있지 않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부도덕성, 후한무치 힘껏 날리겠습니다. 와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조수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취임식에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과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 오색 채운이라고 불린다고 하던데요. 구름 위에 예쁜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그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라고 하던데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후보 시절에 당선 감사 인사를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전국을 돌며 지켰고 모든 현장에서 제가 대변인으로서 목격한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일꾼이다. 앞으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들께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무지개는 그 성경에 보면요. 약속의 증표로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어제 대통령의 취임식과 이 무지개 그리고 국민들의 그 기대에 찬 눈빛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크게 승리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사명감에 더 부풀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 힘은 다시 국민들 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골목골목에서 여러분들의 말씀 귀담아 듣고 그동안 무엇이 힘드시고 무엇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을 새로이 건설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 6월 1일 이후에 더 힘차게 여러분 역동하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함께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 앞서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어질어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한국 3M 나오고 짤짤이에 뭐 이모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법 총칙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주로 자연인과 법인 구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연인과 법인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뭐 비교를 하자면 종이배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객선에 지금 전 국민이 타고 이 거친 바다를 나가야 되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3M처럼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던지는 이런 공세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명선거 본부에서는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공명선거 본부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이런 한국 3M과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공세가 나오게 됐었을 때 즉각 국민 여러분 신고를 해주십시오. 법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본부에서는 이번에 그 지역별로 담당자들을 연락책을 정해놨습니다. 각 지역별로 연락을 드리면 도당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대책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 후보죠. 후보에게 당선이 될 경우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라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검찰 경찰에서 각종 의혹으로 또 고발 고소가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마를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 반대 의견이 많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느냐, 왜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싶어 하느냐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수사로부터의 도피, 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진정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고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면은 저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제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했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제가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포기 선언이 간단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에게 열흘간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재작년 7월 초입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제가 그 기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아마 의회 사상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최초의 사례였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아마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부터 하는 것이 본인의 그런 수사로부터의 도피, 그런 수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